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10명 중에 7, 8명은 이 방법으로 하루 12시간을 공부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현실적으로 하루에 10시간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수능이든 공시, 취준, 어떤 시험이든 간에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이 영상을 기점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진짜 12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걸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2시간은 공부를 하고 나머지 12시간 동안 밥 먹고 자고 놀고 씻고 이런 거를 다 해야 12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잠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자야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자면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럼 좀 적게 잡아 7시간 정도를 잔다고 생각하고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밥 먹고, 그럼 나에게 남은 놀 수 있는 시간,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2시간이나 놀아도 된다고? 막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은데 2시간이면 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일단 의지력으로 12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대다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전략 없이 뭐 정신력과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는요, 철저한 전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전략이에요. 습관을 형성하는 게 우리의 의지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시키는 일이거든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습관으로 하는 거, 내 관성을 이겨내고 다른 관성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 영상 중에 공부자극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는 이유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습관 형성에 의지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1시간 밥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그리고 저녁 1시간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이렇게 해서 도합 12시간을 찍을 건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나열해 본 다음에 그 습관들을 하나씩 정복할 거예요. 물론 이 시간 자체는 자기의 생활 습관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될 수가 있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습관들을 아주 작게 타겟팅을 해서 그 작은 습관 하나만 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죠? 일단은 자고 일어나는 거죠. 일찍 일어나지 못했는데 12시간을 공부한다? 그거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알람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전날에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12시간 공부하는 게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일찍 자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는 게 산술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 단위로 아주 작은 습관을 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습관부터 조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는 습관부터 조져봅시다. 잠에서 제일 많이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핸드폰을 어떻게 나의 잠에서부터 분리되게 시키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다른 곳에 놓는 거, 그런 거를 습관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일에 더딥혀서 습관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씻기 전에 핸드폰을 꺼서 거실에 핸드폰 충전기에 꽂아 놓고 나는 씻으러 들어간다. 그러고 핸드폰 보지도 말고 방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원래 습관에다가 더딥히는 습관을 형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녁 때 들어와서 하는 습관이 뭐가 있나요? 그 습관에 핸드폰을 꺼서 핸드폰 충전기에 넣어놓는 습관을 한번 더딥혀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고 나서가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잠이라는 건 먹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야행성 동물이 야행성인 이유는 밤에 음식을 찾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주행성 동물이 주행성인 이유는 낮에 음식을 찾기 쉬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는 습관도 아침을 깨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야식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밤에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으면 나의 몸은 이 시간이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는 시간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침을 먹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밤에 먹지 않는 습관을 먼저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먹지 않아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몇 시에 먹을지 밥을 저녁을 그 저녁이 밤까지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저녁 때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일어나는 습관이 됐으면 이제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공부를 집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무조건 나가는 게 좋은 게,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집중하는 습관이 아니라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게 훨씬 더 먼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진행한 유명한 실험 중에 마시멜로 실험 있죠. 이 마시멜로 하나 줄게 이래놓고 15분 동안 참으면 2개 줄 거야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애들 홀랑 먹어버리고 어떤 애들은 안 먹었대요.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궤적을 그리나 봤더니 그걸 안 먹은 애들은 되게 잘 살게 되고 그걸 먹은 애들은 좀 잘 못 살았다, 뭐 이런 건데 되게 유명한 실험이죠. 여기에서도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아이들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시멜로를 보지 않고 다른 짓을 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마시멜로를 안 먹을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되는 요소가 눈앞에 놓인 상태로 그걸 참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의지력을 굉장히 갉아먹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침대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놀 게 많은 집보다는 당연히 나가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 나가는, 일단 나가는 거를 먼저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때도 핸드폰을 놓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핸드폰이 우리의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놓고 어딘가에 나간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 자기 스스로한테 되게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올림픽 선수가 되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운동장 한 바퀴라도 걸어볼까?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두고 나간다, 이 아주 작은 습관의 단위만 집중해서 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찍고 그냥 돌아와도 됩니다. 처음엔 독서실을 찍고 그냥 돌아와도 돼요. 근데 이미 찍은 거 귀찮은데 당연히 조금이라도 하겠죠. 그럼 조금 해도 좋으니까 집중력이 유지될 만큼만 하고 돌아와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작은 일, 남들이 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야, 니는 공부한다고 나와가지고 금세 돌아오냐? 막 이렇게 핀잔을 줘요. 부모님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니 나는 어제보다 되게 많이 나아졌잖아. 근데 나를 막 비난을 해. 나는 오히려 실천을 했는데 나를 비난한다니까?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오지랖도 넓어, 내가 볼 때는. 뭘 하지 마.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그쵸? 저는 이런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게 심적 보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야, 진짜 현명아, 너 진짜 아침에 일어났구나. 야, 너 진짜 나갔구나. 와, 너 진짜 성실하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그러면은 점심 때는 그래, 치킨 먹자 이러면서 치킨 먹고, 뭐 그러면 저번에 사고 싶었던 그 매니큐어 그거 사자, 받고 싶었던 네일 그거 받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습관을 완성할 때마다. 우리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까지.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이런 류의 연습 보면 다 16시간 공부하고 15시간 공부하는 법을 내가 왜 보고 있냐고. 지금 왜 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3시간, 4시간, 5시간도 공부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를 딱 제시하는 순간 그냥 뭐만 남냐면 나는 쓰레기인 거야,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습관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을 집중해서 타겟해서 조져놓고 성공했으면 스스로한테 보상을 막 주란 말이에요. 그냥 뭐 심적인 보상도 괜찮아요. 역시 난 대단한 새끼야, 난 델리안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도 좋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이 많이는 없으니까. 막 15시간, 12시간씩 이미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걔네들도요, 제가 단언컨대 말하는데 걔네 혼자 그렇게 된 애들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이런 애들도 부모님이 무슨 막 뭐 가정폭력을 하고 막 이런 부모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대부분의 경우에 되게 이 아이의 습관을 형성을 해주고 자기는 육체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한의 성실성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잘 습관적인 양육을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교 1등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부분은 그냥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나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 그거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 수학을 3시간을 하고 국어를 3시간을 하고 뭐 영어를 2시간을 하고 뭐 탐구를 몇 시간을 하고 뭐 삼국사를 몇 시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뭐만 하냐면 내가 이거 10분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텐션 스팬이라 그래서 이게 뭐 신경과학이나 뇌과학, 뭐 인지과학 이런 데서 되게 주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금붕어보다 사람이 이제는 집중력이 떨어졌다니 막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라고 해요. 20분에서 30분. 생각보다 되게 짧죠.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20분에서 30분 정도 집중을 하고 딴 생각이 막 들 때 다시 그 딴 생각으로부터 20분에서 30분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걸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에 3시간, 4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그 면밀한 뭐 뇌파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해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풀로 집중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자책할 필요가 없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공부 시간, 앉는 시간을 늘리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까지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앉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 공부를 오래 앉아서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오래 해야 된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래 하지 마세요. 그냥 30분만 하시고 20분만 하시고,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바꾸면 됩니다. 딴 걸로, 좀 재밌는 걸로. 딴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딴 생각이 들 때 그 딴 생각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그거 그냥 자괴감만 들 뿐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원시 인류에서 뇌의 진화 과정은 되게 오랜 기간, 몇십만 년에 거쳐서 진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그쵸? 공부를 이렇게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원시 시대에 있었을까요? 우리 뇌는 원시의 뇌인데 공부를 막 5시간, 6시간, 10시간씩 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은 원시시대였으면 빨리 도태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에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맹수들의 타겟이 될 거 아니에요. 맹수들의 타겟.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뇌는 어느 정도의 시간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어 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주면 되느냐, 내가 공부하던 거를 20분, 30분 정도 하고 이제 재미없고 질렸어, 지쳤어. 그럼 딴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간단한 공부 방법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진짜 재밌고 좋아하는 걸로 해야 돼요. 저는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마법천자문 만화 읽으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마법천자문은 그 시험이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언어체계 자체가 한자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영어도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를 설명해주는 대명사야. 이게 되면 그냥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수와 허수 이런 것도,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 허수는 그렇지 않은, 허라는 그런 한자어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많은 한자어를 이해할수록 공부에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만화책이라도 읽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릴 때까지는 그 공부가 무엇이 되었든 그냥 유관 공부만, 공부와 유관된 무엇이라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가 진짜 재밌어 하는 소설책을 들고 와서 그냥 그 시간을 버티는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시간 동안에는 그거를 해서 시간을 채우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칭찬해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한 방에 확 늘리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점심 먹기 전까지 8시에 딱 가서 12시까지만 공부하자, 4시간만 그렇게 해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 형성이 될 때, 습관이 형성이 충분히 될 때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습관이 형성이 돼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이러면 12시까지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12시까지는 이제 공부를 좀 괜찮아, 좀 할만해, 그러면 좀 욕심이 나, 그러면 점심 먹고 그럼 1시간만 공부하고 더 가자. 점심 먹고 1시에 와서 1시부터 2시까지만 하고 집 가자. 이거면 충분해요. 이때 2시에 딱 집 가면 엄마가 하는 소리는 바로 야, 니는 공부한다는 애가 벌써 들어왔어 이럴 거예요.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나가서 5시간이나 공부하고 왔는데 2시라는 그 시간이 주는 그 아직 한창 남은 하루에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마. 집에 들어가지 말고 노세요. 2시부터 10시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있잖아. 나한테 허락된 되게 행복한 시간들,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은 되게 자기한테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죠. 이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 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혹시 보신다면은 꼭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야, 고생했다, 야, 너 전보다 나아졌네, 야, 어제보다 많이 했네, 이래야지. 에게? 뭐 그거에서 되겠어? 이러면 하려던 의지가 다 사라집니다. 하려던 놈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들어와서 2시까지 공부하는 게 됐으면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만 하고 가자.
그러고 됐으면 저녁 먹고 1시간만 하자. 그러고 됐으면 또 10시까지 하자. 이런 작은 습관을 조지는 거의 총합으로 그렇게 12시간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지. 한 번에 무슨 정신력으로 12시간을 하고 어떤 방법론으로 12시간을 하고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 거기서부터만 출발을 해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단 과정에 집중을 해야 바뀝니다. 과정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결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두 달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점수가 별로 안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라는 거는 1차 함수, 기울기가 1차 함수인 그래프가 아니라 2차 함수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2차 함수인 그래프. 분명히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요. 처음 X값을 많이 투입해도 안 오르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팡팡팡 하고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릿이라는 책에도 나온 공식인데, 성취라는 거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재능이 기울기 A 값이라고 해봅시다. 이 재능이라는 건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력의 제곱이다. 이 X가 제곱치이기 때문에 이 노력이라는 게 분명히 이 투입량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분명히 엄청난 성취가 여러분들이 한 것보다, 투입한 것보다 더 큰 성취처럼 느껴지는 성취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믿고 끝까지 하려면 결과에 너무 일일비하기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15시간까지는 모르겠고 진짜 현실적으로 4주 안에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나를 만드는 법,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몸 만들듯이 나의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